안녕하세요. 은광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총평 분석하게 된 강성미 강사입니다. 우선 분석에 앞서서요.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저는 강성미고요. 지금 산 김영준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학기 이제 화법과 언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름방학을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말고사 총평입니다. 문항 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형 24문항과 서답형, 그러니까 서술형이죠. 서술형 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로 크게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유인물 조금 주신 거 있죠. 그래서 교과서와 유인물 중심이었고요. 고전이 이번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고전 운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시가 있겠죠. 그래서 고전 운문 13작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전 산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겠죠. 고전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4작품 해가지고 총 17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분석에 앞서서 먼저 난이도가 어땠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은광여고가 보기를 많이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읽을 거리도 좀 많았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외부 작품들을 활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긴 보기 문제. 보기 박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보기 박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읽을 거리도 많았고, 근데 에다가 플러스로 보기가 짧은 보기들이 아니었어요. 맞죠? 그래서 되게 긴 보기들이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지금 영상을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맞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타이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지문을 이제 계속 은광여고에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시조 작품 나왔고 소설 작품 나왔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문제 맞죠? 다들 이제 학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고전 소설을 보기 박스로 출제를 해서 원래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있던 그 작품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번 문제부터, 그쵸? 처음 지문에 아예 보기 박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포함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산문보다는 운문에 조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운문에 조금 더 힘을 주셨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특히 서술형에서 그랬죠. 서술형을 약간 모호하게 쓰거나 그런 감점이 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날카롭고 정확하게 답을 써야지 이게 맞는 그런 서술형들이 많았다. 특히 운문에서 그랬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어떻게 아이들과 시험을 준비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선택형 1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택형 1번 뿐만이 아니라 3번까지 있었죠. 이 지문이, 해당되는 지문이 그렇게 이제 1번, 2번, 3번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가 찬기파랑과 다 이화의 월백하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작품이었죠. 근데 이거를 한 지문에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가나다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기파랑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랑 관련된 예찬적 태도를 보이는 그런 다른 작품들이, 고전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국화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요거랑 관련돼서는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험 직전 대비 자료인데요. 같은 작품은 아니더라도 약간 예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국화에 대해서 너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의인화를 시키면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국화가 나오면 이거는 보통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예찬적 태도를 갖는다. 그래서 찬기파랑가랑 충분히 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그 전날에 같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답형 5번인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공간적 성격의 차이점에서 가와 나의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와 나가 둘 다 조대라는 이제 낚시터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가는 뭐고 나는 뭐이다. 이 보기 박스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응원여고의 특징이 또 있죠.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돼요. 그쵸? 왜냐면은 학교 수업에 내용이 많이 시험 문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보강 자료인데 아이들과 제가 많이 소통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걸 강조하시냐 아니면 어떤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냐 이런 거를 강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예측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 공간에는 이제 원령산 조대였고 초현실 공간은 이제 꿈속 조대 같은 조대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현실 공간 어떤 때는 이제 초현실 공간으로 이게 분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답형으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선택형 23번. 이거 보고서는 아이들이 되게 1초 만에 풀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억부터 미음 해서 1번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었는데 기억에 밑줄 친 게 흥보가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얘가 판소리 인데요. 이 기억이 자진몰이 해가지고 자진몰이에서 이제 자진몰이는 제가 넣은 거고요. 자진몰이 장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가장 느린 장단으로 하면서 기억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진몰이 장단은 가장 느린 장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가장 느린 장단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판소리가 나오면은 장단과 그 대상, 해당되는 장면 매칭하는 거는 꼭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자진몰이까지 해서 가장 빠른 휘몰이까지 그 장단의 특성이라든지 그 장단이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확실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보강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진몰이 같은 경우에는 빠른 장단이다. 그래서 이 빠른 장단이 어디에 쓰였다 이런 거를 각각 장단마다 그 다음에 해당 장면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딱 보자마자 자진몰이 이거 느린 거 아닌데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고사 대비 전략입니다. 중간고사 대비 전략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2학기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화법과 언어 요거 하나만 써놨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중간고사 대비 전략, 기말고사 대비 전략 이런 거 말씀드릴 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2학년 2학기에서는 화법과 언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무엇인고 하니 이번에 22 개정이 되면서 화법이라는 것과 언어라는 게 언어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법과 언어라는 하나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응원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2학기 때 이제 화법과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화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법 그러니까 언어 파트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화법을 지금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거는 문법, 그러니까 언어예요.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충분히 문법을 한번 미리 학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들어갈 때 저 이제 처음 배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힘들겠죠. 그쵸? 공부해야 할 양이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에는 이제 문법을 조금 중심적으로 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실제로 이제 중간 대비, 기말 대비 들어갔을 때 조금 수월하게 같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주중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는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이 클리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오프라인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규 수업, 그러니까 내신 대비 수업이 주말에 또는 이제 금요일에, 지금 은광여고니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에 주중에 한 번 더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 클리닉 시간에 외워야 되는 거,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문법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에서는 꼭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약간 감으로 푼다 혹은 이해를 하고선 풀려고 한다. 이거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법은 암기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암기가 되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 클리닉 시간에 개별 질문 시간에다가 암기 테스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에 암기 테스트, 그 다음에 주중 클리닉에서 모르겠는 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아이들 스케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저랑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부한 연습 문제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그냥 시중 문제도 좋지만 강남권 기출, 전국 기출,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거 평가원 기출. 그래서 양질의 문제를 바탕으로 많이 연습을 해야 새로운 신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연습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시중에 조금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보다는 조금 질 높은 문제로 많이 연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풀어야 될 문제 양이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주겠죠? 그래서 내신 대비 마지막 주에 은광여고 당연히 스타일이 반영된 문제로 제가 엄선해서 파이널 테스트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 파이널 테스트는 시험 범위 전 영역 대상으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이 부족했어요. 혹은 선생님 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실수가 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아는데 틀렸어요. 이런 거 안 나오게끔 파이널 테스트로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쌤의 완성미,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직전 대비 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거의 요약 암기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많이 나오니까 알아야 돼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핵심 개념이니까 알아야 돼 라는 거를 제가 싹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출제 포인트를 요약해 놓은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큼 저는 힘들죠. 제가 힘든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성미로 마무리를 하고 직전 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시험장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자료인데요. 일단 필기 자료, 이것도 사실 이름이 있죠. 저랑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정성미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필기한 그런 필기 자료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예쁘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놓친 부분들, 이 어느 부분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제 필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들까지 다 제가 아이들한테 다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반영이 돼가지고 이 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학교에서 했던 수업 내용, 제가 했던 수업 내용을 다 아울러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테스트 매주 치러지죠. 그래서 매주 복습 테스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험도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그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문법은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암기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저 이해했어요. 이거는 진짜 올바르지 않은 문법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성미죠. 이 완성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약 암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서가 있고요. 이건 이제 매주 갖고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벽 대비 문제집, 이건 매주 새롭게 나갑니다. 요거는 한번 받으면 계속 요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벽 대비 문제집은 이건 매주 나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저는 풀어야 될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밀리지 않게, 밀리면은 제가 또 클리닉 때 잘 안 보내죠. 그래서 알고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제 친구들은 또 많이 성실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해오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는 항상 이 마음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하죠. 다른 과목이 흔들려도 선생님 저 국어만큼은 저 자신 있어요. 저 국어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다른 과목이 흔들려도 국어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